종 대북 사업권을 따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도지사 시절 이화영 부지사가 추진하던 경기도의 대북 사업 유치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북 사업을 고리로 아태협, 쌍방울, 경기도가 모두 얽혀있는 상황인 겁니다. 경찰은 약 3km 앞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실제 안 회장은 최근 불법 대북 송금 등이 문제되기 시작하자 해외로 도주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쌍방울은 선의로 아태협을 지원했을 뿐 불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5만 가구가 모여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옆에 4만 6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또 만듭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도 김포까지 연장됩니다. 현장에선 심각한 교통난 때문에 5호선 연장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기에 신도시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김포 한강 신도시. 바로 옆으로 4만 6천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한 4기 신도시의 첫 택지로 5년 뒤인 2027년쯤 분양합니다. 다 지어지면 김포 한강 신도시의 기존 5만 가구와 합쳐 10만 가구,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고밀도로 압축 개발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4기 신도시 목표에 따라 콤팩트시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합니다. 지금 김포에서 서울로 올 때는 버스나 2019년 개통한 김포 골드라인을 타야 합니다. 2량짜리 경전철이라서 출퇴근 시간엔 지옥철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꽉 찹니다. 민원이 워낙 많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골드라인을 타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 연장을 환영합니다. 영등포 당산동까지 아침 막힐 때는 1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씩 걸리고 이제 뭐 연장되고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호선 연장은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에 대해선 주변 집값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갑지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장 심리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지 원화 상승이 다시 이뤄감으로 집값 상승의 날개가 꺾였는데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붕괴되죠. 어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 발표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제조업체 제품 가운데 세균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270여 개의 상품을 점검한 결과 청양고추 베이컨 크림치즈와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등 8개 제품. 약 700m 앞 오류교차로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폐기하도록 처분했습니다. 네, 며칠 전 교육부는 2025년 역사 교과 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넣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육부 관료가 외국이라며 말했습니다. 정화성 기자. 지난 9일 교육부가 새 역사 교육 과정안을 발표. 약 300m 앞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심의회 운영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어서 논의를 거쳐서 지금 행정 예고에 나온 정도로 수정 도안이 각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의 잘못성과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출구입니다.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갑자기 발표 직전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위원이 자유민주주의 등을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약 2km 앞 우회전하세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앞서 연구진은 교육부가 사과하고 행정 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JTBC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는 일제강점기 때 광복군 활동을 했던 애국지사 한 분이 살아 계십니다.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과거 일제 감시를 피했었던 가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도쿄특파원이 전합니다.
광주 외곽의 한 임대주택 1층. 문패 대신 영어로 쓰인 낡은 명함이 붙어 있습니다.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 집입니다. 올해로 99인데 불편한 몸으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둔 16살. 중국으로 건너가 광복군에 합류했습니다. 하여튼 독립운동을 같이 한다는 그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난 얘기도 전했습니다. 만나면서 이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은 참수히 되었습니다. 잘 왔다는 얘기만 듣고 1945년 서울 진격을 위해 낙하 훈련을 가다 해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에 돌아왔지만 정치적 혼란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시 재팬에 가서 여러 가지 조사받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자 아니다는 거 알아가지고 결국 토끼듯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는 약 700m 앞 우회전하세요. 네, 받는 사람은 주태석입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하려고 가명을 쓴 겁니다. 광복군의 이쪽에 가면이고 광복군의 이쪽에 가면이고 오소리가 먹는 베트남은 이런 단계를 안 잡아서 오 지사는 훈장에 적힌 가명을 바꿀 생각도 못한 채 타양살이를 견뎠고 이제 외로이 백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있었던 사실 JTBC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에 대학 측은 교재 내용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교내 신문이 빠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크림슨입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은 한국의 역사 왜곡을 신속하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명확히 실렸습니다. 경영대학원 필수 교재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사실에 대해 왜곡된 표현을 집어넣었고 이 사실을 JTBC가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재는 일제강점기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약 1km 앞 좌회전하세요. 사회가 발전했다고 적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자 역사단체와 교내 한인 학생회 등이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대학 측은 지난달 다음 개정판에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크림슨 신문은 내년 1월 새 학기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교재로 배우기 전에 수정돼야 한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지금 목포에선 버스들이 한 달간 약 700m 앞 좌회전하세요. 한 시민이 목포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가봤습니다. 윤하나 씨는 요즘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를 데리고 남편 회사로 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자. 남편 회사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상을 타는데 지금은 일주일도 못 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버스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을 돌려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당은 600에서 700 이 정도 체불이 돼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새벽 6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차고지가 고요합니다. 모든 버스가 불도 끈 채 이곳에 멈춰 서 있습니다. 목포시가 주요 노선에 비상수송 버스를 투입했지만 역부족입니다. 거의 30분.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마저도 비상수송 버스는 출퇴근 시간에만 다닙니다. 그 12시부터 지난 4시 사이에 움직여야 되는 분들도 어쨌든 시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한 뭐 버스나 택시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다음 주 수능을 앞둔 학부모는 애가 탑니다. 학교 등교하는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한창 학생이나 학부모나 예민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있어버리니까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버스는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들은 지금은 거리에 나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냥 빨리 버스 회사가 노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게.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한 대가 하루에 49만 4,500원 정도를 벌어와야 세이브가 돼요. 벌어온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하는 데는 최근 5년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자체 지원금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회사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는 게 목포시 입장.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매년 시로 돌아와서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목포시는 파업을 멈추면 보조금 30억 원을 투입해 체불된 임금은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준공영제는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지자체가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순간적으로 들여다보면 눈물을 흘리고 시민 곁으로 다가서고 싶습니다. 병원과 시장, 학교와 우체국, 버스가 지나가던 곳은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시민들의 발이 없어져 버린 와 버스 회사의.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뉴스 DS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브리핑은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운동신경을 뽐내고 있는 김민경 씨, 최근 JTBC 새 예능에선 팔씨름 실력을 선보였죠. 레디 고! 방송사 공채로 데뷔하는 등 원래는 코미디언이지만 조만간 코미디언 김민경이 아닌 국가대표 김민경이 됩니다. 오늘 19일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실용사격연맹 사격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출전합니다. 한 예능 프로를 통해 사격을 접하게 된 김 씨. 하루하루 훈련을 거듭하면서 예능이 아닌 다큐를 만들어갔죠. 1년여 만에 국제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레벨4 실탄 사격 훈련을 통과한 데 이어 국내 선수들과 경쟁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거쳐 최종 2인에 발탁됐습니다.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금방 한계가 와요. 슬럼프 오고 그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게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이제 탈락을 하는데 김민경 씨는 자기가 그 똑같이 왔는데도 그걸 극복해서 나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격 종목은 뭐 판정 시기가 또 없는 종목이라서 잘해야지만 되죠. 그리고 저희도 뭐 핑크마크 달고 나가는 건데 뭐 함부로 뽑을 수가 없죠. 이번 대회는 국제실용사격연맹이 주관하는 가장 큰 규모로 100여 개 나라 1,60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출전 소감 들어봐야겠죠? 긴장도 되고 좀 많이 떨리기도 한데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응원을 받아서 이번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은 아닌지언정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했던 백브리핑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새로운 뉴스룸, 새로운 현장에서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동안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 또 따끔한 질책 감사드립니다. 최종혁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현장이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안 하고 땅속에 통째로 묻혔다는 의혹을 계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땅을 팠습니다. 2,000톤의 폐기물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농장주가 자신의 집 땅속에 돼지 분뇨 수십 톤을 묻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땅을 파자마자 시커먼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수사관들 사이로 한 남성이 보입니다.
2020년